오늘 저희가 시간을 잠깐 옮기면서 모신 분이 이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최근 이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아주 맨 앞에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그러니까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이 또 변경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밖에 또 안 된다고. 워낙 또 지금 일정도 바쁘시고 막 그 사이에 어제 오후는 이제 현장 방문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또 그 얘기도 이따 좀 해주시고 오늘 오전에 또 뭐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또 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막 이슈들도 되게 많은데 또 거기에 또 이슈에 또 본의 아니게 또 중국 다녀와서 거기 또 네. 언론의 문매 아닌 문매 왜 문매 아닌지 아니요 문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했다는 기사도 많이 아니, 있었고요. 저는 충분히 좋은 일 아주 정부가 못할 일을 오히려 나서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진짜 이따가 좀 더 이따가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네. 저희 독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일부 언론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에서 알려진 그런 잘못 알려진 부분도 오늘 좀 더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어떤 일부 뭐 현안에 대해서 좀 네. 의원님의 또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요즘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많은 데로 이야기할 텐데 저번하고 구조가 좀 바뀐 것 아니요 같습니다.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이게 많이 가까워져 버렸는데. 제가 막 좀 땡겼습니다. 저 의원님한테. 아니 이게 약간 좀 오긴 했어요. 카메라가 가운데 이게 오면서 아주 가까우니까 좀 어색한데. 어색해. 저는 더 좋은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몇 분 나오셔서 이런 경제 관련 또 기재부 소속이시잖아요. 기재위. 기재위 기재부가 아니죠. 기재위 소속. 예. 기재위에 또 활동 오래 하시면서 최근에 하여튼 윤석열 정부 경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 코너에 많이 좀 자주 모시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하튼 요즘에 수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얘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프랑스 뭐 어젯밤에 또 뭐 영어 연설하시고 뭐 또 이제 베트남 가신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대입 수능 이거 지금 오늘도 이조 교육부 장관 아침에 뭐 비슷하게 또 뭐 사교육 뭐 대책 뭐 이런 뭐 좀 내용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민생 경제 위기 여기 속에 계시니까 사실 이 지금 사실상 이건 단순한 어떤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 경제 뭐 사회 문제까지 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돼 있고 교육도 뭐 일정 부분 손해기도 하니까 제가 재선 때 네. 4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그쪽에 계셨습니까? 4년간 했고요. 진짜 전문가시는 저기 교문이 간사도 2년 했고 교훈이 간사도 하셨습니까? 그러셨네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때는 네. 저 정책위 의장도 해서 그렇죠. 정책위장 하셨죠. 뒤에 이제 원내대표하고 그래서 교육 정책을 많이 다뤘었죠. 아니, 근데 저기-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애 셋 키우고 있는데 둘은 뭐 다 이제 대학 다 졸업했고 막내는 지금 고3입니다. 그렇습니까? 학부모시네요. 아직 그리고 저 입시 수능 아주 당사자 중에 하나죠. 사실 저도 당사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두 학부모 오늘 그런데 얘기하는 게 있네. 제가 정책위 의장 하면서도 네. 제일 다루기가 힘든 네. 정책이 교육이에요. 그렇죠. 교육이고 또 하나는 또 부동산. 음. 뒤에 보니까 이게 코인이 또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코인 정책 결정하는데 예. 이제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네. 이후에 그것도 매우 즉흥적이었잖아요. 즉흥적이었죠. 그리고 네. 교육부총리 잘리고 결국은 뭐 책임지는 그 거 이후에 최대의 교육 참사. 그러니까요. 교육 참사죠. 왜냐하면 수능이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고 해버리면 네. 교육 현장이 또 학생이나 학부모나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혹시 이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이번 이거 나온 다음에 혹시 아드님하고 얘기를 나누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빠의 무관심. 딸입니다. 딸. 따님이신가? 예, 전혀 저는 그 부분에 수능 대해서는 관련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따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혹하고 힘들 텐데 아버지가 지금
국회에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좀 그 애들 공부하는데 최대한 무관심 해주는 게 그럼요. 가장 그게 가장 오히려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통령 이야기 중에 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네. 뭐 마치 수능이 어려워서 사교육이 저 비중이 커졌다. 킬러 문항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교육 비중이 많은 나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공교육, 사교육 따지면 반반쯤 될 거예요. 네, 비용 들어가는 게. 네. 그런데 이른바 고난이도 네. 어떤 전문가께서 그러더라고요. 킬링 문항 이건 교육적으로 킬러 문항. 킬러 문항이. 킬러 문항 이건 교육적으로 옳은 표현 아니라고. 네. 아주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고난이도 문제라고 해야 문항. 되는데. 이거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냐.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럼요. 이 사교육을 줄이거나 없애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학벌 위주 사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벌은 뭐죠? 입시를 통해서 대학이 결정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 이후의 인생에 네. 거의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우리 고등학교까지 지금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서열화되니까 그 아래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그렇습니다.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요 사교육 문제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아주 단편적으로 무슨 시험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없앤다고 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참 정말로 무모합니다. 무모해.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경우랑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즉흥적인데요. 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젯밤에 뭐 좀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럴싸한 이야기 들으면 이걸 종합적으로 숙고를 해보지 않고 오늘 그냥 겁없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이 수능 출제가 되게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난이도도 작년 수능을 평가를 하는 거죠. 1등급 이 문항에 대한 이 적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평가하고 또 등급과 관련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2번 보잖아요. 6월, 9월. 그러면 또 6월 달 모의고사 좀 어렵게 내보고 이거 평가하고 또 9월 달에 좀 쉽게 내서 좀 평가해보고 이걸 다 종합해서 수능의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위원회요. 수능 출제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번에 위원장 원장 그만뒀죠. 그 원장마저도 요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출제위원장이 그러니까요. 있고 출제위원들이 다 출제해놓고 나면 이 검사위원들, 이 검사위원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었겠죠. 이거 다 합쳐서 한 5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전문가도 아니신 분들이 툭툭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제 또 뭐 EBS 모순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EBS 연계를 늘리겠다. 뭐 이건 늘 우리가 해왔던 정책인데요. 근데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 그럼 분리징수하면 한 수신료가 한 절반쯤 안 들어올 텐데. 그런데 EBS 운영을 뭘로 하냐면 KBS 수신료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2,500원 받으면 한 70원 정도 줄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EBS 확 줄죠. 그래서 EBS를 민영화 시킬 건지. 엊그제도 EBS에서 관련된 성명이 나왔던데요. 민영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그렇게 펑크 난 만큼 국고로 보조를 해줄 것이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덜커덕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실행을 했을 때 이게 풍선이 어디서 터지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사고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스템이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수능 관련한 파동을 보면서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참 기가 막혀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입시 수사 그것도 입시 비리 입시 수사를 비리 수사를 해봐서 전문가시다. 누구보다도 전문가다.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아주 많이 알아서 자기도 배운다. 대통령이 아주 많이 알아서 자기도 배우면 배울 정도의 수준이면 교육부 장관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많이 최소한 이 권력 집단 사고로는 네. 많이 퇴행했구나.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드시고 가랑잎으로 군함을 만드시고 거의 뭐 이런 수준 같아요. 네. 아니 정말 저는 그 박대출 의원이시죠. 뭐. 예. 아니 물론 뭐 아무리 뭐 저기 대통령의 집권 여당으로서 뭐 하여튼 뭐 대통령의 발언을 나름대로 뭐 쉴드 아닌 쉴드 내지는 뭐 나름대로 좀 감싸려는 뭐 실드 치고 뒤처리 하고 아무리 싶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 그래도 우리 국민들 맞습니다. 너무 낮추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말 유치해가지고 아우 답답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이 방금 말씀하신 이 즉흥적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이게 지금 이 교육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다뤄왔던 경제 분야에서 그다음에 노동 분야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분야에서 대통령의 진짜 이상한 전혀 그 앞뒤 맞지 않는 맥락이 없는 그런 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던지는 그 때문에 그 혼란이 너무 많고 또 그에 대한 또 사회적 비용을 사실 제대로 뭐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 엄청나죠.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년을 평가해 보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정부, 뭐 또 관련 기관 네. 이게 하나도 지금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질 않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완전히 제 눈에는 거의 뭐 붕괴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5천만이 그럼요. 넘고 네.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어 있고요. 이렇게 큰 나라는 헌법, 법률, 뭐 시행령, 규칙 이렇게 어떤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관련해서 정부 부처가 있고 관련 기관들이 있고 민간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네.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돼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지금 1학년 있는데 또 1학년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뭐 두 연령이 한 학년을 다녀야 되고 그러면 그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간, 네. 교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게 아주 종합적으로 다 판단되고 검토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에 일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주 69시간 노동제 같은 네. 경우 이게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또 얼마나 많은 법률적 판단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을 했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저출생 네. 대표적인 저출생 국가고 이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는 게 안 낳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또 네.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는 게 더 행복하고 더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직업도 있고 뭐 주거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에 대한 양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양육, 네. 이렇게 보육, 교육, 돌봄 뭐 서비스까지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뭡니까 노동 시간이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럼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버리면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어요. 맞습니다. 네. 또 워라밸도 실현해 줘야 되고 그런데 겁 없이 어디서 누가 그냥 뭡니까 이게 노동 집약적 산업 뭐 기업인들이 몇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세계는 지금 40시간 주 40시간으로 네. 노동 시간을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만 역행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책임은
노동부에 노동부에 또 하고 그 이번에도 장관이 또 사과하고 사과하고 네. 이번에도 수능과 관련해서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교육부 장관이 또 교육부 장관 탓이고 그래서 네. 교육부 장관이 뭐 해명하고 그다음에 담당 국장은 담당 날라가고 국장 날라가고 교육과장 평가원장은 원장은 또 사퇴하고. 사퇴하고 지금 이런 식이에요. 참 그럼 결국은 시스템을 존중해 달라. 이걸 좀 다시 한번 요구하고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개선하고 물론 더 개선할 것도 있고 더 혁신할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즉자적으로 즉흥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밑에 그 공직 사회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다 얼어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책 결정과 정책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아닌데 정책적 판단이 있잖아요. 이걸 다 수사를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기소해버리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시키는 대로 했다가 혹시 다음에 또 수사 당하는 거 아니야? 그 공직 사회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직 사회가 얼어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창의력을 가지고 네.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네. 그것도 사실 공직사회 공무원들 그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제 동기나 좀 고위급에 이제 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만 잠깐 얘기 들어보면 이미 작년부터 말부터 그 한 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이. 근데 그 뭐 전부 다 그걸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그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정권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중간층과 그다음에 약간 고위층과 그 최고위층 그 공직자들 사이에서 그 이상한 그 뭐라고 할까요? 불신. 네. 그 신뢰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게 이제 이거를 하기가 정말 너무 팀 어렵다.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게 이제 사람만 좀 다를 수는 있으나 부서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또 교육부가 이번에 또 사실상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그냥 교육국장 난리 그게 마치 또 다른 쪽으로는 또 이게 뭐 전 정권 내진 인사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또 색칠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따지고 시작하면 진짜 공무원들 제대로 또 일하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국민들 위해서 내놓을 정책까지도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이것을 그럼요. 할 수가 없는. 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 안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더 네. 심각한 것은요. 국민 생활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제 행정을 하는 데가 지방정부 아닙니까? 지방정부. 네. 지방정부가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많이 이게 바뀌었- 소속당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네. 지방정부의 이 단체장들이 네. 지방정부까지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게 전부 다 그 지난 지방정부 탓하고 그 전 지방정부가 결정해놓은 정책들 다 수습시키고 저 뭡니까 지연시키고 네. 다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까지 다 난리가 났어요. 아, 참. 이러면서 이제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계속성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능력 있는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알죠. 이건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정말로 잘못됐다면 뭐 바꿀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을 막 잡아놓고 있거나 또는 뒤집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 하여튼 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사교육비 문제나 뭐 교육 개혁이나 뭐 누가 뭐 그동안에 어떤 여야 어떤 정권에서 누가 그 뭐 그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도 뭐 누가 뭐 과거 뭐 문재인 정부 포함해가 노무현 정부 다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시기와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전문가들 해왔던 분들 그리고 다중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해 내지는 어떤 소통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의견 의사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딱 진짜 150일 남겨놓고 이걸 어쩌나 전체적으로 공직 분야가 이렇게 되면 무능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유모 작가께서는 나라가 멍들어간다 멍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아